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요, 아이들의 감정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초등식의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글쓰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일기쓰기죠. 일기쓰기 안에는 아이들의 어떤 다양한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어떤 걱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아이는 일기 쓸 때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메말랐어요. 보통 보면 참 재미있었다. 이게 끝이에요. 오늘은 기분이 좋았다. 오늘은 기분이 나빴다. 이걸로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감정 표현에 함에 있어가지고 좀 더 좀 풍성하게 표현해 나갈 수 있을까? 뭐 일기장에도 그렇고, 혹은 뭐 글쓰기에도 그렇고, 뭐 발표하기에도 그렇고, 그런 어떤 고민 가지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전에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제 수업 시간 아이들에게 자주자주 또 질문을 하거든요. 오늘 기분이 어때? 오늘 날씨 어때? 그러면은 처음에는 다들 이런 대답들을 하죠. 그냥 그래요. 그냥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친구들도 변화해 가더라는 거예요. 자꾸 이제 어, 오늘 다른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어떤 대답을 해야 하지? 하면서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일상생활 안에서 이렇게 자주자주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은 그게 그대로 이제 글 안에 스며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꼭 우리가 어떤 이렇게 기분을 묻고 이렇게 대화들을 하는 어떤 귀의 창, 어떤 생각의 창을 좀 뚫어주는 역할 또한 중요하고요.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같이 좀 산책을 하고, 어떤 미술관을 방문하고, 그러면서 좀 곳곳을 좀 관찰하도록 하는 노력들이 이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과 함께 뭐 저녁 시간 이용해서 뭐 동네 산책, 주말을 이용해서 혹은 뭐 드라이브 가든가 하면서 열려 있는 창 밖을 바라보면서 야, 차창 밖에 있는 세상 봐봐봐. 정말 평화롭지 하면서 이제 엄마만의 화법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동네에 있는 미술관 미술 작품을 보면서 그냥 똑같이 그린 그 그림의 모습, 그려진 그 표현 그대로의 그림에 갇혀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만 보였던 그 모습을 아이에게 한번 풀어서 엄마만의 화법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야, 저기 봐봐봐. 저 나무 안에 사람이 아주 평화롭게 누워 있는 모습 보이지 않아? 엄마 어디요? 어디 뭐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봐봐봐. 주변이 아주 평화로워. 그러면 어쩜 저 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상상 들지 않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엄마만의 화법을 또 전달해 주면은요. 아이들도 가만히 유심히 이제 또 그림 안을 들여다보면서 아,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구나 하고 또 다른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자주 좀 대화들을 나누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관찰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많이 전해주면은 우리 아이들 충분히 감정 소통에 있어서 그리 좀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좀 바쁜 부모님들 이제 맞벌이 부부 일하시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 또한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수업받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엄마 아빠 자주 대화 나눠 하면은 대화를 자주 못 나누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일하느라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막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이제 막 그 속상함을 막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엄마가 바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풀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이 바로 고민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어떤 고민형을 통해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해요. 고민형 누군가 이름을 지어줬겠죠. 누구야 하면서 나 오늘 너무 속상했다. 친구랑 싸웠는데 그 친구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했어. 너는 내 마음 알겠어? 하면서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소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이렇게 글을 들여다보면은요,
그 친구의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감정에 아주 솔직하다는 거예요. 예. 감정 표현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솔직하고, 그래서 글이 그 누구보다도, 그 누구의 글보다도 좀 보석처럼 빛나게 되지 않나. 예. 예. 사실 아이들이 가장 좀 약한 부분, 글쓰기에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 이런 감정 표현이거든요. 요런 부분들 우리 같이 좀 노력해 주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 중에 이제 감정 표현에 서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거를 숨기려 하는 아이들. 전 시간에도 뭐 소심한 친구, 실패를 두려워하는 아이들 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경우들도 있고, 너무 걱정이 많아서인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내가 행여나 잘못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하는 어떤 걱정, 그런 어떤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그 걱정을 멀리 던져버리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것 중에 하나로 우리 이제 겁정 인형에 대한 이야기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옛 마야 문명의 발상지인 중부 아메리카의 과테말라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겁정 인형인데요. 이곳에서는 아이가 뭐 걱정하거나 어떤 좀 불안감에 쌓여 있을 때, 아이의 천 가방이라든가 혹은 뭐 나무 상자에 있잖아요. 인형을 넣어서 아이에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속에는 보통 이제 6개의 겁정 인형이 들어 있는데, 각각의 이렇게 겁정들이 있겠죠. 하나하나. 그 인형을 꺼내서 자신의 겁정을 말하게 하고, 그 인형을 베개 밑에 이렇게 넣어두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베개 속에 놓여 있는 겁정 인형을 치워버렸는데요. 그리고는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가진 겁정들, 겁정 인형이 다 가져가 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두려워할 이유 없고 불안해할 필요 없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걱정들 다 사라졌으니까 하면서 이제 부모가 이렇게 전해줬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앞서서 얘기했던 그 곰인형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좀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게 걱정거리를 좀 사라지게 하고 아이가 좀 편안한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것. 이 또한 감정 표현에 있어가지고 불안감 없이 좀 긍정적으로 표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또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요, 부모님께 좀 많이 좀 꾸중을 많이 듣고 자란 어떤 아이였었는데요. 엄마로서는 이제 잘하는 것보다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너는 그것도 못하니 너는 이것 좀 해봐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제 글 안에도 자연스럽게 좀 부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적어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제 딱 글쓰기 어떤 평가를 받다 보면은 글이 좀 많이 좀 어둡다, 부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들, 방송 생활을 하면서도 제주어 퀴즈 출제를 하는데 엄마 아빠가 썼던 제주어에서 보고 자란 경우잖아요. 그러면 보통 좀 예쁜 제주어, 이제 긍정적인 단어들보다는 좀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았어요. 해가지고 어, 하나하나씩 단어들을 출제하는데 진행자께서 하시는 얘기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들만 가지고 오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좀 아이가 좀 밝고 긍정의 기운을 많이 좀 갖기를 바란다면은 긍정적인 생각 잘할 수 있도록, 걱정되는 마음도 알고 잘 되라는 마음도 알지만 좀 웃으면서 좋은 이야기 해주고 밝은 이야기 해주고 그런 노력 또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또한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방법들, 앞서서 얘기했던 어떤 겁정 인형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친구들도 그 화를 또 이제 감정 컨트롤을 잘 못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생각을 해봐봐. 너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봐. 어떤 사람은 나이가 이제 40살인데도 포켓몬 인형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수첩, 자그마한 수첩 안에다가 포켓몬 붙여놔가지고 자기가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럴 때마다 꺼내서 보고 그것을 통해서 긍정의 기운을 불어넣는다고 해. 너도 한번 그런 연습을 해보는 거 어때?
좋아하는 그림을 그린다거나 예, 아니면은 어떤 좋아하는 너만의 것을 한번 떠올려 봐 해서 이야기를 해줬더니만 아이도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예, 자기 스스로가 또 노력을 하더라고요. 항상 뭐 아빠에게 야단 맞았을 때, 뭐 속상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마다 막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막 광고 속에 있는 그 노래를 이용해 가지고 주문을 막 외우는 거예요. 예. 요렇게 아이들에게 한번 같이 한번 엄마도 한번 야, 우리 긍정의 주문 한번 노래로 불러볼까 하면서 같이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예, 아이들에게 이런 긍정의 기운을 전해주고 또한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때로는 슬프고 속상하고 화가 났을 때 여러 종류의 어떤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예, 잘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들 필요하지 않나 하는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와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에서 이제 그래 우리 아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엄마한테 무슨 질문을 했을 때 응 하면 되게 싫어해요. 예, 리액션이 없다는 거죠. 예, 리액션 반응해 주는 거. 예, 그 반응 하나를 보면서 어떤 우리 아이들은 예, 감정 표현을 배워나가게 되고 또 엄마의 화법을 통해서 예, 활용해 먹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 이런 좀 무심하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 예, 같이 좀 노력하고 연습해 보는 거는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